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있는 그대로 나답게 살아가려는 당신에게. 나의 좋은 친구이자 재능 있는 시인인 게일 스피니어 롤링스가 다음의 시를 통해 이 책의 메시지를 간결하게 요약해 주었다. 자신만의 활시위를 당겨라. 사람들은 모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만의 두려움에 매달려 있다네. 우리는 꼭두각시이거나 그 인형을 조종하는 사람, 모두가 욕망의 희생자들. 명주실로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면 다들 주저앉거나 일어선다네.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춘다네. 몸을 바짝 웅크린 아이들은 숨거나 아닌 척을 하지. 바위 아래에서, 나무 뒤에서. 자신만의 활시위를 당겨라. 내면으로 들어가 심장의 박동을 느껴라. 묶여있는 그 줄을 잘라버리고 미지의 것에 손을 내밀어라.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두 팔을 벌려 자유의 공기를 품에 안으라. 그것이 날개를 만들어 우리를 치솟게 할 것이니. 게일의 시는 자유로운 존재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길 바란다. 그리하여 모두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르기를 소망한다. 1장.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자유롭게 된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노예라는 표현은 있을 수 없다. 나는 자유롭다고 선언하라. 자유는 제 발로 찾아오지 않는다. 타인에게 당하는 것도 습관이다. 냉철하게 판단해야 올바르게 행동한다. 어차피 질 게 분명해. 사람들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분노가 끓어올라. 평범한 사람에게 기회는 오지 않아. 날 못살게 구는 녀석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겠어. 이런 부탁을 하면 날 싫어하려나? 내가 한 일을 말하면 다들 날 바보 취급하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혼자서는 못하겠어. 나 대신 해줄 사람이 필요해. 이럴 수는 없어.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에 대한 확신이 나를 자유롭게 한다. 첫째, 신체적 능력. 둘째, 지적 능력. 셋째, 정신적 능력. 넷째, 사회적 능력. 내 삶에 방해꾼을 물리치는 6가지 전략. 첫째, 가족. 둘째, 직장. 셋째, 전문가와 권위자들. 넷째, 관료들. 5번째, 점원들. 6번째, 우리 자신. 이미 습득한 지식과 기술이나 습관, 윤리와 가치관, 몸에 대한 행동, 자아상을 말한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 시선을 조금만 달리하면 자신을 희생물로 만드는 수많은 상황을 찾을 수 있다. 거기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생각하면 희생물의 위치에서 벗어나는 수많은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 선택은 자신에게 달렸다. 제2장.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뿐이다. 두려움 그 자체는 실제하지 않는다. 오직 두려운 생각과 이를 회피하려는 행동만 있을 뿐이다. 자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강해질 수 있다. 두려움은 마음속의 허상일 뿐이다. 나는 이미 늙고 늙은 몸, 수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살았지.
그것들 가운데 대부분은 일어난 적조차 없다네. 두려움은 고통스럽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애초에 극복될 수 없는 실체 없는 두려움은 고통스럽기만 하고 쓸모가 없다. 두려움에 근거가 없다면 그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빠르게 행복해지는 길이다. 행동은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무기다. 귀로 들으면 잊어버린다. 눈으로 보면 기억한다. 행동을 하면 이해한다. 경험은 생각의 산물이며 생각은 행동의 산물이다. 책만으로는 사람에 대해서 배울 수 없다. 용기는 나에 대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용감한 행위는 용감하지 않으면서도 용기와 행동을 일치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자기 선택이 적을수록 더 나약해진다. 나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겸손이 언제나 미덕이 되지는 않는다. 용기와 신념을 유지하는 12가지 전략. 첫 번째, 허락을 구하지 마라. 두 번째, 상대의 눈을 보라. 세 번째, 당당한 자세로 이야기하라. 네 번째, 거절하고 싶을 땐 거절하라. 다섯 번째, 화를 낼 필요가 있다면 내되 분노에 사로잡히지는 말아라. 여섯 번째, 슬플 때 주의하라. 일곱 번째, 윗사람과 대화하라. 여덟 번째, 게임을 하듯 냉정해져라. 아홉 번째, 어떤 상황이든 적극적으로 대하라. 열 번째,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주저하지 마라. 11번째, 과다 요금은 그냥 넘어가지 마라. 12번째, 납품기일을 오래 끄는 업체는 상대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인처럼 행동하라. 그것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다. 어떤 권위도 나의 성공 위에 둘 수는 없다. 스스로 헤쳐나가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는 순간 희생자처럼 살아가게 된다. 성공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가라.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목적을 쫓는다면 당신이 알아차리기도 전에 승자의 위치에 서게 될 것이다. 이 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짧은 표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대가를 지불했다면 그에게 반드시 당신의 권리를 요구해라. 제3장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지 마라. 항상 해왔던 방식을 고집하면 성장은 불가능하다. 불필요한 되새김질은 상처만 남는다. 첫째, 날씨. 둘째, 시간의 흐름. 셋째, 세금 문제. 넷째, 나이.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의 마음. 여섯 번째,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일곱 번째, 타고난 모습. 여덟 번째, 특정 사건으로 인한 슬픔. 아홉 번째, 죽음. 열 번째,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것들.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여름에는 파리가 꼬이고 숲속을 걷다 보면 모기에 물리기 마련이다. 그로부터 100년 넘게 지났지만 여름에는 여전히 파리가 날아다니고 숲속엔 모기가 있다. 패배자는 후회라는 덫에 걸린 사람이다.
죄책감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삶의 방해꾼들이 쓰는 표현. 왜 그런 방식으로 했죠? 진작 나와 상의를 했어야죠. 하지만 항상 우린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 전에는 그렇게 말해놓고 왜 지금 와서 딴소리를 해? 나라면 그렇게 안 했다. 어제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누구 잘못이지? 이 표현들을 건설적인 표현으로 바꿔본다면, 그래서 뭘 배울 수 있었나요? 다음에 나랑 먼저 상의를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른 방식은 없을까? 아직 이해가 잘 안 돼. 뭐가 잘못인지 알았으니 다시 실수하지 않겠지. 뭘 도와드릴까요? 다음엔 어떻게 해야 이런 실수를 피할 수 있을까? 지난날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나를 책임져라. 과거에 희생당하지 않기 위한 14가지 전략. 첫째, 딱 잘라 거절하라. 둘째, 행동으로 표현하라. 셋째, 자신의 언행을 조심하라. 넷째, 때론 맞장구 쳐줘라. 다섯 번째, 상대에게 말을 넘겨라. 여섯 번째, 상대의 기분에 휘둘리지 마라. 일곱 번째, 변명하지 말고 인정하라. 여덟 번째, 가까운 사람에겐 달라야 한다. 아홉 번째, 주변 사람에게 자신의 의사를 알려라. 열 번째, 꼰대를 차단하라. 11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12번째, 쓸데없는 불평을 하지 마라. 13번째, 잘못을 용서하라. 14번째, 많은 사람을 만나라. 우리는 엄청난 양의 정보를 기억할 수 있다. 이는 여러 면에서 축복이지만 바뀔 수 없는 기억을 되뇌며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때 기억은 저주가 된다. 우리 마음은 우리의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신을 희생물로 만드는 불쾌한 기억들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또 단호한 태도와 빈틈없는 경계를 통해 타인이 자신을 희생물로 삼는 것을 막아낼 힘도 가지고 있다. 제4장. 타인과의 비교가 모든 불행의 시작이다. 비교라는 올림픽에선 누구도 금메달을 손에 쥘 수 없다. 매력적이라고 여겨지는 사람과 닮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하는가? 시험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았을지 항상 궁금한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당신은 설명할 때 평범이나 평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가? 다들 이렇게 한다, 이대로 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승복하는가? 옷을 고르기 전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입었는지 확인하는가? 다른 사람의 성취를 바탕으로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가? 다른 사람에게 왜 남들처럼 살지 않느냐라고 말하는가? 다른 사람처럼 되기 위해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는가? 다른 사람이 성취한 일에 질투심을 자주 느끼는가? 체크한 항목이 하나라도 있다면 당신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태도는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사상가 에머스는 저서 자기신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간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만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불멸의 업적을 달성하려는 자만이 진리의 이름으로 가로막히지 않으며 스스로 진리를 탐구한다. 결국 인간의 진실성 외에
신성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모든 존재는 세상의 유일한 존재다. 외로움과 친해지면 진리와 가까워진다. 모든 기준은 세상이 아닌 내가 정하는 것이다. 나를 희생할 만한 규칙 따윈 없다. 모든 자연은 그만의 아름다움이 있다. 그리고 각자에게는 각자의 방법이 있다. 진실한 사람은 결코 규칙을 요구하지 않는다. 타인과의 비교는 인생의 덫이다. 너는 왜 그 사람처럼 하지 못하니? 아무도 안 그러는데 왜 너 혼자만 불만이야? 모두 너처럼 행동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니?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지. 소란 피워서 남 부끄럽게 하지 마라. 너는 왜 형제처럼 하지 못하는 거니? 다들 그렇게 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니? 모두가 그렇게 살아. 비교로부터 나를 지키는 16가지 전략. 첫 번째, 비교에 기분 상하지 마라. 두 번째, 즉시 반문하라. 세 번째, 그건 당신 생각이라고 말하라. 네 번째, 무시하라. 다섯 번째, 그들의 말을 역이용하라. 여섯 번째, 선수를 쳐라. 일곱 번째, 도저히 답이 안 나올 땐 상대하지 마라. 여덟 번째, 자신에게 집중하라. 아홉 번째, 욕망을 파악하고 당신 편으로 만들어라. 열 번째, 전략적으로 부탁하라. 11번째, 놀랍다는 듯이 반응하라. 12번째, 가끔은 행동으로 보여라. 13번째, 당신도 방해꾼이 될 수 있다. 14번째, 스스로 단단해져라. 15번째, 나의 롤모델은 나여야 한다. 16번째, 언제든 행복이 최우선이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위대한 정신은 항상 평범한 사람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힌다. 얼마나 멋진 일인가. 위대한 일을 성취하고 싶다면, 자신만의 정상을 향해 달려가고 싶다면 스스로를 처음이자 마지막 스승으로 삼아라. 당신이 마주하게 될 격렬한 반대에 귀를 기울이면 곧 몰락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항상 비교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당신을 그들의 뜻대로 움직여서 순응하게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타인과의 비교를 거부하라. 비교라는 무기를 통해 당신을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모든 시도를 없애라. 제5장, 이해를 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보여라. 사랑하면 무슨 일이든 잘할 수 있다. 억지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가치는 오직 나만이 결정할 수 있다. 고독은 타인의 간섭을 막아내는 방어막이다. 사람들이 자주 물었다. 거기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왜 내가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하죠? 은하수 아래 우리 지구도 혼자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것만큼 유익한 일은 없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있어도 곧 지루해지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난 혼자 있는 게 좋아요. 타인의 이해를 구걸하지 마라. 첫째,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넘겨라. 둘째, 분노에 사로잡히면 당한다. 셋째,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마라. 넷째, 말싸움은 최대한 피하라. 다섯 번째, 거짓말이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 자신을 증명하려 노력할수록 함정에 빠진다. 가족의 이중성을 명확히 분별하라. 불행한 사람과 함께 불행해지지 마라.
나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뿐이다.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20가지 전략. 첫째, 해명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라. 둘째,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 마라. 셋째, 남이라면 더욱 신경을 써라. 넷째, 해명의 책임을 상대에게 넘겨라. 다섯째, 해명의 요지를 되풀이하라. 여섯 번째, 급할 것 없다. 일곱 번째, 불필요한 자리는 떠나라. 여덟 번째, 분노를 적당히 드러내라. 아홉 번째, 행동으로 가르쳐라. 열 번째, 꼬리가 붙으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라. 11번째, 상대의 기분을 표현하라. 12번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라. 13번째, 이런 표현도 전략이다. 14번째, 남의 일은 남의 일이다. 15번째, 분명하게 거절하라. 16번째,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17번째,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18번째, 쉽게 사과하지 마라. 19번째,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라. 20번째, 숨길 필요가 있다면 숨겨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에서 무엇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자신의 모습이 달라진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창의적 행동을 하며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 능력은 누구에게나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두려움 없이 일상을 마주하면 우리의 생활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가 죽은 후에는 그 반대의 것을 영원히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자기 삶을 책임지며 살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해꾼들에게 조종당하며 슬픔과 무력감에 무너져 살 것인가? 당신이 허락하면 세상의 방해꾼들은 기꺼이 당신을 조종하려 든다. 그러나 당신이 거절하면 이 비열한 게임은 끝이 난다. 희생자처럼 운명의 제물처럼 살지 않아도 될 힘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렸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사랑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출발한다.